두 번째,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 그 어떤 책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정혜윤이라는 사람이 주관적인 어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필이겠지, 수필. 그런데 얘가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거냐? 그건 아니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책을부터 읽으면 좋을까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수필이 아니라 중수필이다. 무거울 중자 중수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체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체험적인 수필이야. 어? 그리고 어떤 책이 좋을지,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실제 책 이름을 제시하는 예시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체험적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성, 리얼리티를 주는 거야. 실제로 그렇구나 이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책의 사례를 제시하니까 이것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알았지? 그리고 예시에 책만 얘기한 게 아니고 책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내용을 인용하기도 한 부분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볼까? 당장이라도 책의 목록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처음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직접적으로 얘기했지. 사실은 이게 편지 글의 내용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야, 내가 그 책의 목록을 지금이라도 당장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꼭 피해야 할 나쁜 책들도 넘쳐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스스로 한 권씩 짠 목록이 가장 좋습니다. 결론을 내려버렸네, 그지? 그러니까 봐봐, 어떤 책부터 읽을까요? 이 말은 이 목록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개인적 목록이 필요하다고 알았니? 책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개인적 목록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저는 오래전에 이탈리아로 여행 갔는데 나오잖아 이거 봐. 체험이 나오지 그지? 자기의 경험과 체험. 그때 바티칸 라오쿤 군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왜 충격을 받았대? 왜냐하면 여기 봐. 트로이 전쟁과 라오콘 사제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만 배경 지식이야.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라오콘의 햇살 아래 버티고 있는 걸 보자. 그동안 내가 공부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가. 여기 나왔네, 그지? 자, 라오콘의 햇살 아래 버티고 있는 걸 보자.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배경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배경 지식 이거보다 실제로 직접 경험하는 게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를 알게 된 거야. 알았니? 알았어? 그러면 결국은 배경 지식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간접이고 여기 라오쿤 군상을 와서 본 건 이건 직접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했던 것보다 책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실제가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줬다 이런 얘기야. 라오코는 내가 진짜 이야기게 아니게 알면 세계사 시험을 잘 보게 못 보게. 이거는 지금 마치 있잖아. 라오쿤 군상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어. 응? 이런 거 봐.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게 안 나오게를 물으려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 속에 있는 지식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시험하고 관련돼 있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지?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사진 찍으면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건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는. 직접 본 거는 라오쿤 군상이 강렬한 이미지를 나온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라오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라오콘의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게 라오콘의 아이들의 고통을 가서 직접 목도 눈으로 본 거란 말이야. 한 아이는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라오콘 군상 확인해보고 라오콘은 신에 맞선 인간의 고통,
자식을 잃은 아비이자 파멜의 나라의 사제로서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직접 체험하는 경험, 이 라오콘의 군상을 직접 보니까 그 고통의 무게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한 인간의 고통이 변해서 돌조각이 된 것입니다. 이건 내용이지, 그지? 제임스 조이스가 말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다면 햇살 아래 서 있던 라오콘의 생생한 고통을 보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그 돌조각이 마치 있잖아. 여기서 보면 고통으로 변해서 돌조각이 됐대. 그러니까 이 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군상은 원래 군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야, 인물이 함께 있는 조각상을 말하는 거야. 이게 봐봐, 고통 자체라고 느껴지는 거지. 왜냐하면 고통이 변해서 돌조각이 바로 된 것 같으니까 라는 얘기지. 이거는 고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 고통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 나온 거, 그거는 이제 군상을 본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라오콘의 생생한 고통을 느꼈단 말이야. 그때 제임스 조이스가 말하는 에피파니의 순간. 에피파니의 순간은 뭐냐면 우연한 순간에 귀중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 제임스 조이스라는 영국일 거야. 작가거든. 뭐 의식의 흐름, 뭐 자동기술법, 뭐 그런 거의 대가 초현실주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에피파니의 순간이라는 건 우연히 뭔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인데, 내가 지금 라오콘의 군상을 보고 우연히 깨달은 거야. 그 생생한 고통을 느낀 거란 말이야. 저는 뒤에 여행을 위한 책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경험 뒤에 책 목록을 가졌어. 이 목록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한 가지 축은 실제 정보를 주는 책으로 시간 기차표, 기차 시간표, 호텔과 식당 정보, 이거는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겠지, 그지? 또 하나는 도시에 대한 수필이나 역사책이 들어있습니다. 여행하는 도시의 역사책. 그래서 첫 번째가 여행을 위한 목록의 첫 번째는 기차 시간표, 호텔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도시와 관련된 문학 작품들, 역사책을 준비하는 거야. 빅토르 유고의 유럽 방랑기나 안데르센의 여행기, 마테오 리치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표에록, 해유록 같은 데서 출발해서 결국 작가가 자신의 나라에 관해서 쓴 글 소설까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어떤 도시를 여행한다. 도시와 관련된 모든, 뭐 예를 들면 작가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목록으로 작성한 거야. 자신만의 목록. 자, 자신만의 목록. 이거는 라오콘 군상이라는 그 조각상을 경험한 뒤에 독자란다. 작가가 있잖아. 개인적으로 하게 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국을 알기 위해서 너더니엘 호던이라고 알고 있지. 존 스타인백, 스코피로 피츠제럴드, 그다음에 일본을 알기 위해서 다자이오 사무나, 아니면 가와다 야스나리 설국, 영국을 알기 위해서 찰스 디킨즈, 아서 코난 도일, 에거사 크리스티, 조지 오웰을, 또 파리를 알기 위해서 스탕달 발자크, 전부 다 유명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이란 말이야. 책을 읽으면서 도시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지금도 고리오 영감을 펼쳐보면 이 부분에서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파리는 진짜 큰 대양이다. 그래서 거기에 수심 측정기를 던져봐도 결코 그 깊이를 잴 수 없다. 대양을 답사해 묘사해보라. 답사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바다 탐험가들이 수가 아무리 많고 큰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 장소, 새로운 장소, 알려지지 않은 동굴, 꽃, 진주, 괴물, 그리고 잠수문으로 사는 문인들이 잊었던 전대미문의 사건,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경험이란 말이야. 경험. 아주 날카로운 경험이란 말이야. 첫 경험이지, 그지? 이런 것들 그곳에서 항상 만날 수 있다. 보케르 부인의 하숙집도 이런 흥미롭고 기이한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고리오 영감 글 속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리오 영감의 글 속에 있잖아. 나와 있는 내용에 왜 동그라미를 치고 했냐면 지금 자기가 어떤 도시를 여행하고 뭐 그랬을 때의 어떤 받는 첫 느낌 있잖아. 이런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갖다 써놓은 거야 지금. 자, 당시에 읽었던 책들을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여행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지금도 느낄 수 있다. 저는 발자크가 표현한 수심 측정기를 던지는 여행을 하고 싶다. 자, 수심 측정기는 수심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측정기를 던지는 거지.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법 자체는 애초에 관심사가 아니야.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겉모습과 달리 이거야 이거. 숨겨진 이야기. 마치 수심 측정기를 던져서 수심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잘 모르던 이야기, 그것을 알게 되는 게 관심사였다. 평범한 일상을 뚫고 나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야. 저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자, 지금 저 여행 얘기하지만 사실은 독서야. 저에게 더 많은 관찰과 더 많은 책이 필요했다. 그러면 읽어야 되겠지, 그지?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야, 알았니? 이런 책들의 목록은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그지? 그러다 보니 책들을 결국 좀 정리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했어. 고민 끝에 저는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책을 버리기로 했다. 실질적인 정보는 아까 뭐야? 기차 시간표라든지 호텔 정보라든지 이런 실제 여행과 관련된 편한 우리 몸이 편하고 여행하기 좋은 거 이거를 다 버리기로 했대. 그야말로 계속되는 최신 정보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건 바뀌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심 측정기 새로운 걸 알고 평범한 걸 일상을 알아가는 거 이거는 안 바뀌거든. 그 도시의 특성이니까 저는 영원한 것을 택하기로 했다. 영원한 것 그러면 위에서 영원한 걸 찾아볼까? 그럼 이런 거야. 영원한 건 뭐냐면 숨겨진 이야기 수심 측정기로 알아가는 거 평범한 일상을 뚫고 나온 신비로운 이야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기차 시간표 이런 거는 실질적인 정보지만 변하는 거지만 자기가 선택한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그때부터 정보보다는 뭐 이야기에 끌렸다 그랬지, 그지?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로 변하는 세상이지만 저는 저 자신과 제가 좋아하는 만큼은 정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정보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얘기로 변하게 만들고 변하는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최고의 여행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는 것. 물리적 이동? 이건 이제 정보지, 정보. 결국 정신적인 여행이란, 정신의 여행이란 깨달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여행에 영감을 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지. 일상을 뚫고 나온 이야기,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죠. 이것도 원하는 것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었지, 그지?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이동이고, 물리적 이동은 변하는 정보고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즉 영원한 것이 아닌 최신 정보로 계속 바뀌는 실질적인 정보가 바로 노랗게 색칠한 거야. 아니? 이렇게 녹색으로 색칠한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거고 또 작가가 택한 거란 말이야. 저에게는 도시도 사람도 자식들을 삼킨 크로노스처럼 보였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자식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여행기는 천일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천일야와 풍의 여행기 목록을 스스로 갖게 된 셈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튀어나온 데잖아. 마치 크로노스가 거꾸로 잘못 삼켜가지고 자식들을 거꾸로 뱉었지, 그지? 순서가 바뀌는 거 이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와 알았니? 잘 모르면 찾아봐.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천일야와 풍의 여행기 목록 새로운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자신의 관심사에서 출발한 목록 작성법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작성법이 있습니다. 책 속의 책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보르헤스의 바벨론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 모든 사람처럼 나는 젊은 시절을 여행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용이 되죠. 인용. 바벨의 도서관에 거기 나온 구절을 인용했고요. 아까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이 얘기도 나왔었어. 그건 A에서 지시하는 것을 바로 B, B에서 지시하는 것을 C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는 거야. 무라카미 하루키의 IQ 84를 읽은 사람이라면 안톤 체프의 연기에 사흘리 섬을 읽고,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 이게 A라면 B로 가야 되겠지, 그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C로 되는 거야. 그래서 목록이 있잖아. 자, 책이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고 B에서 다시 C로 가고. 그 다음에 테레사가 처음 토머스의 집에 나타날 때 옆구리에 끼고 있던 안나 카레나를 읽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C가 되겠지, 그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지. 테레사가 안나 카레나를 들고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책 속의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봐봐. 이를테면 저는 오에 겐자브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좋아합니다. 주인공 버나드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두개골 결손으로 뇌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로 태어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글의 내용이야. 아들을 살리는 엄청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나 장애아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분유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그럼 이거 봐봐. 선택이잖아. 그지? 고민이지. 그지? 인간의 고뇌를 얘기하는 거야. 평생 장애 아이를 돌보게 될지도 모르는 쉽지 않은 상황 앞에서 버드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들을 죽이긴 쉽고 살리긴 어렵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사고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던 젊은 아빠 버드는 절망합니다.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 계획이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그럼 뭐야?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선택해야지. 여행을 하려면 아들을 포기하는 거지. 그리고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아프리카로 몰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묻습니다. 수치스러운 짓들을 무수히 거듭하여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대체 어떤 자신을 지켜내겠다고 시도한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내면적 통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는 이제 도망치는 건 그만둘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빗속의 택시를 타고 질주합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어서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내 삶은 말짱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들을 선택한 거야. 자신의 꿈이 아니고. 나중에 오에 겐자브로 작가 자신이 말하다를 읽어보니 그는 어려서부터 허클베리 핀의 몸을 좋아했고 실제로 삶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허클베리 핀이 이 말을 읊조렸다. 좋아, 지옥으로 내가 간다. 저는 이 말을 개인적인 체험에 나오는 주인공이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좋아했던 그 글 있잖아. 그지? 글 속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좋아, 지옥에 내가 간다. 이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내 꿈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릴 거야. 사고가 난다면 아들을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야. 알았니? 이게 허클베리 핀의 몸을 들추어 볼 것입니다. 지옥에는 내가 간다라는 말을 찾아서요. 그치? 그럼 왜 겐자브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허클베리 핀 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겠지. 오에 겐자브로는 신곡을 좋아합니다. 단테 신곡. 저는 언제 단테의 신곡도 읽어야겠다고 쭉 생각했습니다. 오에 겐자브로를 중간에 놓고 매개체로 해서 신곡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미루어두던 신곡을 실제로 읽게 된 계기는 현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는데 결국 읽었어. 여기서 세 번째 목록 작성법이 탄생합니다.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 읽는 겁니다. 천하한 피격 났을 때 텔레비전에 유족들이 나오는데 한 어머니만 눈물을 꾹 참고 울지 않았어. 어머니 왜 울지 않느냐는 질문을 기자가 던졌을 때 그 어머니는 내가 자꾸 울면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못 간다고 해서 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꾹꾹 깨물며 눈물을 참습니다. 좋은 데는 천국이겠죠.
장례식 때 유족들은 관을 다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가 천국에 가. 그곳에서 여기 일은 다 잊어버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 그곳에서 시름 걱정 없이 잘 살아.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 있어.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정말 위로가 안 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역시 장례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어떤 곳일까? 단테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궁금했어.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읽게 됐다고. 그런데 천국은 상상 이상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우리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영원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다른 천국이 그려져 있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잊어야 되는데, 잊으라고 했는데 잊지 못한다. 우리를 항상 지켜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애가 타서 말합니다. 합창합니다. 안 돼, 그쪽은 아니야. 뱃머리를 돌려. 거기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품었던 천국의 소망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품었던 천국의 소망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책 목록 작성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별로 책 읽기, 책 속의 책을 따라 읽기,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보기. 그래서 마지막 작성법 3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는지 선택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야. 정말 간단하게 마지막에 3가지로 정리가 돼 있지, 그지? 그거 얘기하려고 줄을 얘기했어. 그런데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 체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박을 할 수 없어.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았니? 사실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등장한 책들의 내용도 인용이 되고 있다. 이게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의 내용이고 그냥 맨 마지막에 딱 3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알았니? 주제별로 책 읽기, 책 속의 책을 따라 여행하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현실 속에서 궁금하면 과연 천국은 어떨까? 단테는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면 신곡을 찾아서 읽는 거야. 그게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보는 목록 작성법의 3번째다. 이게 내용이었어. 알았니? 뭐 특별히 더 추가할 건 없고 한 번 더 정독하기 바래.